건양가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여자가 결국 가장 먼저 겨냥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진태석은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그 순간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철그럭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리고 진태석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한혜라는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 바로 숨이 끊겼어. 119 부를 틈도 없었어. 그날 진태석이 던졌던 그 한마디. 그 말 때문에 한혜라는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쓰러져 있던 차기범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내리친 사람은 한혜라가 아니라 진태석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평생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겠다는 계산이었죠. 진태석은 자신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구석구석 도청기를 심어 부회장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습니다. 자기가 먼저 한 짓이었기 때문에 설마 그게 그대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렀습니다. 한혜라는 오히려 역으로 도청을 시작했고 그 도청 내용이 결국 차기범을 죽인 진짜 범인을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건양가 정문이 천천히 열리자 낯설지 않은 그러나 예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 걸음이었죠. 문을 밀고 들어온 사람은 차정원이었습니다. 차정원이라는 본명을 그대로 달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정원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결기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진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차 하나 없이 계산적으로 돌아가던 머릿속 톱니바퀴가 순간적으로 멈춰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왜 제 발로 다시 들어와? 진태석은 정원이 영영 사라져 주길 바랐습니다. 돈으로 막든 협박으로 내쫓든 어떤 방식이든 자기 앞에서 사라지게 만들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차정원이 건양가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이건 진태석이 예상하지 못한 수였습니다. 저 애가 뭘 믿고 어디까지 알고 들어온 거지? 한편 한혜라 역시 정원이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혜라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걸 억지로 틀어쥐었습니다. 딸을 보는 반가움보다는 딸이 들고 올지도 모를 진실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잠깐 나 좀 보자. 한혜라는 급히 정원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 공간에서라도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만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어때? 말투는 최대한 부드럽게 깔았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멀리 보내는 것만이 차정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혜라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쯤 조용히 처리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원의 반응은 한혜라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정원은 한혜라의 말을 듣는 순간 눈빛에서 온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공개되면 당신이 평생 쌓아올린 가짜 이미지가 한 번에 부서질까봐 겁나죠? 정원은 한혜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한혜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모든 다리를 불태우고 왔다는 걸요. 널 지키려고 하는 거야, 수아야. 정말이야. 한혜라는 목소리에 있는 힘없는 애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미간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켜요? 날 버린 것도 당신이고 아빠를 그 자리까지 몰아넣은 것도 당신이에요. 아빠가 왜 죽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그 진실 알기 전까진 어디도 안 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정원을 외국으로 보내. 태석의 눈에서 멀리 떼어놓으려던 시도는 첫 단추부터 틀어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성격이라는 걸. 바로 그때였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 하나가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정말 기범 씨를 죽였나? 오랫동안 믿어온 진실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한혜라는 진태석의 말만 믿고 버텨왔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바로 숨이 끊겼어. 그 한마디 때문에 한혜라는 스스로를 살인자로 규정하고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정원의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지면 당신 허울이 깨질까봐 두렵냐고. 그 말 한 줄이 과거의 기억을 천천히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 앞 계단, 굴러떨어지는 기범, 충격에 얼어붙어 있던 자기 자신, 그리고 뒤늦게 뛰어올라온 진태석. 당신이 떠나고 나서 바로 숨이 끊겼어. 정말로 그랬을까? 숨이 끊긴 걸 직접 본 건 과연 누구였을까? 한혜라의 눈빛이 흔들림에서 서늘한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진태석.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지. 한혜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오히려 그 통증 덕분에 머리가 더 맑아졌습니다. 그날 밤 한혜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범이 굴러 떨어지던 순간부터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조각조각 맞춰보려 했습니다. 도대체 진실이 뭐야? 한혜라는 이제 그만 피해자 역할에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죄책감에 짓눌려 살던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한혜라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진태석 회장실에 도청 장치를 다시 심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물에서 가장 먼저 도청을 깔아 용도 사용한 사람은 진태석 본인이었죠. 윤비서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한혜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이 짓 회장님이 먼저 했어. 이제 똑같이 해보는 거지 뭐. 윤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한혜라 사무실에서 몰래 설치되었던 도청기를 발견했을 때부터 진태석에 대해 품고 있던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청 장치는 그렇게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진태석이 한혜라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은 대놓고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정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진태석이 칭얼거리듯 내뱉었습니다. 한혜라는 일부러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양가를 흔드는 사람은 누가 됐든 정리해야죠. 한혜라의 말에 진태석의 어깨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역시 이 여잔 내 편이지. 진태석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회장실을 나오며 한혜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집안을 제일 많이 흔들어 놓은 건 당신이야, 진태석. 사냥은 그때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혜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회장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난숙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차정원 그 계집이 찌발로 여기 다시 기어 들어왔다면서요? 공난숙 특유의 비꼬는 말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혜라는 숨을 멈추고 이어폰에 더 집중했습니다. 차정원이를 어쩔 건데요, 회장님? 그대로 두면 우리 영채 자리는 끝이에요. 공난숙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딸 주영채를 진짜 며느리로 밀어넣기 위해 몇 년을 돌려가며 판을 짜왔는데 정원이 다시 건양가에 들어온 이상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태석 역시 정원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만두면 언젠가 차기범 죽음 얘기도 다시 꺼내 들겠지. 귀찮아지기 전에 잘라야 해. 두 사람은 정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태석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한 부회장이 차기범 죽인 줄 알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선 달라질 거 없잖아. 한혜라의 손이 탁 멈췄습니다. 심장이 아래로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공난숙의 목소리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입 다물면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당연하지. 그 여잔 아직도 자기가 사람 하나 죽인 줄 알고 살고 있어. 진태석의 입에서 피식 비웃음 섞인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한혜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괴롭히던 죄책감들이 한꺼번에 방향을 바꿔 진태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나한테 덮어 씌운 거였구나. 치가 떨리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도청기 너머로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차정원, 저애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데? 공난숙이 묻자 진태석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한 부회장이 스스로 딸을 내쫓게 만들면 되지. 아마 곧 그렇게 될 거야. 자신만만하게 내뱉는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된다는 확신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중요한 걸 하나 모른 채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대화 전부가 그대로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이 곧 자기 목줄을 죄는 끈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두고 봐. 누가 누구를 내쫓는지. 한혜라는 입술 사이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은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혜라는 주하늘을 불러냈습니다. 주 대표, 부탁이 하나 있어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언제보다도 진지했습니다. 주하늘은 한혜라의 얼굴을 보며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이 부탁은 그냥 거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차기범 씨 사고 당시 CCTV 혹시 남아있을 겁니다. 그 영상 어떻게든 찾아와 주세요. 하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사실 주하늘 역시 예전부터 차기범 죽음의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주상철의 의문사와 어딘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주하늘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진태석의 해결사 황 실장이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홀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황 실장 맞은편에 주하늘이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황 실장의 눈빛에는 이미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주하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갤러리 앞에서 일어난 일,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죠?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황 실장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황 실장은 시선을 피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전 생각도 판단도 결정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맞다. 하지만 회장 지시 없이 말할 수 없다. 그 속뜻을 못 알아듣기에는 주하늘의 눈치가 너무 빠른 편이었습니다. 황 실장의 입은 막혀 있었지만 주하늘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진태석, 역시 당신이 끼어 있었군요. 황 실장을 떠난 주하늘은 이번엔 구 실장을 노렸습니다. 공난숙의 비서인 구 실장은 난숙이 움켜쥔 비밀의 반 이상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기범 사건 당시 동영상 아는 거 있으시죠? 주하늘의 질문에 구 실장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정리하며 외면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반응이 모든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하늘은 구실장을 조용히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어디를 들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며칠 뒤 구실장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뒤를 쫓는 것 같다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회사 안에서도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곧 옮기겠군. 주하늘은 직감했습니다. 파일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할 것이라는 걸요.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에 혼자 남은 구실장은 주변을 확인한 뒤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고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가방 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구실장이 차 문을 열려던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공란숙의 호출이었습니다. 급하게 차에 가방을 던져넣고 문을 닫고 뛰어 올라가는 구실장. 자물쇠는 급하게 잠그느라 손이 미끄러졌는지 반쯤 열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주하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주위를 살핀 뒤 구실장의 차 문을 살짝 열고 가방을 꺼내 USB를 찾아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일을 통째로 가져가면 구실장이 눈치채고 난리가 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주하늘은 자신이 늘 들고 다니던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진행률 10%, 30%, 50%. 복사바가 움직이는 속도가 오늘따라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구실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70%, 90%, 100%. 복사가 완료되자마자 USB를 다시 가방 안올레 위치에 넣고 노트북을 챙겨 차 문을 살짝 닫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구실장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방을 확인한 구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다. USB가 그대로 있는 것만 확인하고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주하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이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로 손바닥이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어쩔 수 없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잡았다. 진실로 가는 열쇠를 드디어 손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뒤 한혜라 사무실. 찾아왔습니다. 주하늘이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한혜라는 손을 뻗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 파일 안에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의 정체가 들어있을지 혹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더 잔인한 진실이 들어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봐야 했습니다. 딸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기범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갤러리 앞 계단 몸을 잃고 구르는 차기범 비틀거리며 다가가던 한혜라의 모습. 여기까지는 기억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혜라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나고 난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화면 안으로 또 다른 인물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이었습니다. 쓰러진 기범 곁에 서서 주위를 재빠르게 둘러보더니 맡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움직임으로 기범의 머리를 다시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한혜라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것도 옆에서 주하늘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닥에 머리가 다시 부딪히는 그 소리, 그 뒤에 기범 몸이 축 늘어지는 순간만 귀에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죠. 이게 진짜였구나. 그동안 머릿속에서
수없이 만들어냈던 최악의 상상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황 실장이 장면에 합류해 허둥지둥 주변을 정리하고 두 사람이 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까지 영상은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한혜라의 입술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어. 기범 씨를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은 나 아니었어. 오랫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껍질을 벗고 그 안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인간이 날 살인자로 만들고 평생을 죄인으로 살게 한 거야.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어 피가 맺혀도 한혜라는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영상을 함께 본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진태석 회장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혜라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불러. 더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꼭두각시도 아닌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차 여러 대가 건양그룹 본사 앞으로 멈춰 섰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꺼진 뒤 형사들이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태석은 여느 때처럼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자기 세상이 완벽히 굴러가고 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죠. 문이 거칠게 열릴 때까지는 말입니다. 진태석 회장님, 차기범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내미는 순간 진태석의 얼굴에서 여유라는 단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살인은 또 뭔 소리야? 입에서는 계속 말이 쏟아졌지만 손목에는 이미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커덕.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누가 이런 짓을. 두리번거리던 그의 시선이 문 쪽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사람. 한혜라였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에 순간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라 좀 말해봐. 날 좀 도와줘.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쥐고 흔들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그 손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수갑이 채워진 남자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말했지요. 건양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 적이라고. 진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말은 원래 자신이 먼저 했던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든 뭐든 회사를 건드리면 다 적이라는 그 오만한 선언. 이제 그 말이 그대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혜라야, 설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혜라는 살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금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이젠 다 알아. 기범 씨 죽인 거 당신이야. 그리고 그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웠지. 진태석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이 공난숙이랑 나눈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도청기 심은 거 나만 당할 줄 알았어? 한혜라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나도 똑같이 했어, 진태석. 당신이 내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태석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도청기. 설마. 그래. 당신이 내 사무실에 몰래 심어놨던 이제 그 장난감 내가 다시 돌려 쓴 거야. 한혜라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지난 25년 동안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 한치도 빼지 않고 끌어올릴 거야. 진태석은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혜라야, 내 말 좀 들어. 이건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한혜라는 고개 천천히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당신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은 끝났어.
형사들이 진태석을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헤라야. 거양가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은 하고 이러는 거야? 내가 없으면 이 회사 다 무너져. 진태석의 외침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혜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로 걸어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진태석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 시대가 저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차정원이 아버지를 죽인 진짜 손과 그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을 동시에 마주하게 될 때, 그리고 한혜라가 딸을 지키기 위해 차기범의 유언을 간직한 한영순이란 이름과 딸을 버렸던 엄마라는 죄책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세훈과 정원, 그리고 정원을 지켜주는 하늘까지. 건양가의 전쟁은 이제 막 새 판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